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국민들을 외면한 건가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란 공격을 준비했지만 갑자기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처형은 중단됐다고 하지만 유출된 영상과 이슬람 정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희 JNS-TV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드립니다. 오직 쿼드에서만 공개합니다. 여러분, 쿼드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루살렘 JNS 스튜디오에서 공동 진행자 에밀리 슈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쇼샤나 키츠, 재즈걸, 콰흐맛 나심 설립자, 벨라미 벨루치 등은 인권운동가, 언론인, 댄서, 예술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죠? 우리 모두 예루살렘에서 준비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물과 위스키를 샀고 우리는 대피소도 정비하며 몸을 낮췄어요. 그리고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난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란인의 자유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점을 사람들이 꼭 이해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공격받을 것을 알기에 희생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자유로운 이란을 원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절정에 다다르려던 바로 그때 수요일 밤 목요일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어요. 우리는 집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무슨 일이 있었고 왜 아무 일도 없었는지, 이것이 의도인지 속임수인지입니다. 전 세계 지원군을 기다리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됐던 건가요? 그리고 이에 대해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우드코프 같은 사람이죠. 이것을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인들에게 경고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어제 이란인들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것 중 하나는 곧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살인 사건들이었습니다. 교수형과 집단 교수형이 중단됐습니다. 저는 외교적인 해결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4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핵, 농축, 미사일. 그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실제 물질, 즉 약 2,000kg에 달하는 재고를 줄여야 합니다. 이 물질은 대략 3.67%에서 60%까지 농축되어 있습니다. 대리 세력도 포함됩니다. 그들이 국제연맹에 재가입 원하면요, 4가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면 훌륭한 결과가 될 것이며 대안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 정권의 유일한 문제는 그들의 본질, 그들의 사악함, 그들이 자기 국민을 학대하고 죽인 방식, 그리고 테러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4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는 이란을 다룰 방법이 생기는 거죠. 에밀리, 내가 당신을 붙잡고 있네요. 에밀리. 저는 그냥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그가 네 가지 주요 문제를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건 이슬람 공화국의 문제들이죠. 하지만 그는 최소한 지금 16,000명의 이란인들 이 거리에서 학살당한 지 24시간, 48시간 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나라의 국민들, 시민들은 이 방정식에서 전혀 어떤 요소도 아닌 건가요? 저는 그런 말을 무대에서 앉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불법 정권이 국제연맹에 재가입하고 싶다니 우리가 왜 그래야 하죠? 도대체 이유가 뭔가요? 왜 불법적인 정부인 이슬람 공화국이 국제연맹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고 용인되는 것을 지지하는 거죠? 문제의 핵심은 국제연맹이 1979년에 이슬람 공화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사들을 추방하는 게 아니라 인정을 철회해야 하고 제재를 시행해야 하며, 맞아요, 군사 공격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란 국민들은 거리에서 군사 개입을 애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스티브 위트코프, 조용히 하세요. 당신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협상에 나서면 안 돼요. 아라그치가 처형 중단을 말했다는 건 헛소리예요. 그리고 당신이 저를 막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말이 호메이니가 그렇게 말한 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 문제 책임자를 범죄자로 간주합니다. 이는 희생자들 때문이기도 하고 피해 때문이기도 하며 이란 국민에게 누명을 씌운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작하죠. 헤일 히틀러. 여성분들이 계시네요.
영국도 추가됐네요. 이제 됐어요. 그래요. 레스 가볼 거예요. 우린 전쟁할 시간이 없어요. 레벨이. اما مجرمان داخلی رو همراه نمی‌کنی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의 소요 사태 관련 800명에게 조치가 없었던 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쓸데없는 말과 잘못된 말을 자주 해요.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억제력이 있으며 신속합니다. 지금 많은 사건들이 기소로 이어졌고 법원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럼 그는 이걸 못 본 건가요? 쇼샤나? 이란 지도부가 지금 트럼프를 조롱하고 있어요. 저는 트럼프를 조롱하지 않아요. 그는 말한 대로 행동하고 의미대로 말해요. 저는 그들이 트럼프를 조롱하고 트럼프가 화내서 행동했으면 해요. 이란 국민들도 트럼프의 행동을 기대한다고 생각해요. 트럼프가 오바마와 다르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아요. 트럼프는 레드라인을 말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저도 그가 그렇게 행동하길 원치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 트럼프는 지금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렇듯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가 그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공격이든 훨씬 더 효과적이고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맞죠? 지난번처럼 12일 전쟁 후 그들이 여전히 권력을 잡는 상황은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이들의 희생이 헛될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거리에서 희생한 게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히틀러에게 아우슈비츠를 폐쇄하라고 하면서도 권력은 계속 잡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이 모든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처형이 중단됐다고 알리기 위해 보낸 작은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뭘 해도 비난받는 상황일 수도 있죠. 공격하면 이스라엘 탓이고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막았다고 할 테니까요. 우리가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던 걸까요? 저는 진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란 사람들과 함께 서서 우리가 이 모든 걸 감당하겠다, 우리가 앞장서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공격당할 걸 알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트럼프에 관해서라면 저는 항상 그를 모래밭에서 노는 아이로 상상하곤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계속 곰을 건드리다 보면 그 꼬마가 일어나서 당신을 혼쭐 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울면서 부모님께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할 거고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또 거짓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형이 멈췄다고 하거나 아 정말 다행이네 라고 말하면 어쩌실 건가요? 외교적으로 말하자면 글쎄요, 우리가 정말 원한다면 리더십 측면에서 라고 할 수 있지만 조용히 하고 할 일을 하세요. 결국 이곳은 여전히 중동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들은 서방을 바라보고 서방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서방 열강들을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쪽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공격당하는 쪽이고 우리가 그 모든 부담을 짊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미국에 전달되는 메시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그냥 계속 진행하세요. 여기서 중간 간부 제거에 우리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7월 12일 전쟁에서 많은 IRGC와 과학자들도 우리가 처리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준비했지만 모든 걸 혼자 감당할 수는 없어요. 미국의 화력이 필요하고 그날 밤 그들이 실제로 공격하려 했다고 믿어요. 저는 알아요. 제 아이들이 군대에 있었고 모든 게 중단되며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어요. 그날 밤 정말 그렇게 느꼈죠. 나라 전체가 그랬어요. 우리는 한가운데에 있을 줄 알았지만 결국 일어나지 않았어요. 항상 예측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트럼프 때도 12일 전쟁 전에 상황을 좀 잘못 판단했었죠. 기억나세요? 비비가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했던 거요. 비비와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다투는 듯 했지만 사실 모두 속임수였어요. 정말 알 수 없어요. 그들은 매우 영리하고 전략적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고 그건 매우 약하고 매우 나쁘다고 생각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하죠. 여기서 보듯 이런 잔혹 행위가 계속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거리 위에 시신 가방들, 병원에서 총에 맞는 사람들, 피를 흘리며 눈을 뜬 채 거리 위에 누워있는 젊은이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까요? 약 2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히 모르며 그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마스와의 전쟁이 벌써 2년째인데 하마스가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 그리고 우리 모두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죠? 사망자는 7만 명 비율은 111명 정도였고 115, 112명 등 비슷했어요. 우리가 시작하지도 않은 전쟁 때문에 3만에서 3만 5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 4일 만에 2만 명이 희생됐고 세계는 여전히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법적으로 정당화된 공식 전쟁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상황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10월 7일 공격에 대한 방어 전쟁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비교조차 되어서는 안 돼요. 민간인 희생은 비극적이지만 전쟁에서는 불가피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국민을 대표해야 할 정부가 그들을 거리에서 처형하고 학살하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은 전략적 전환이라는 점을 이해해요. 아마도 가능할 수 있겠죠. 트럼프가 계속 공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제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이 학살의 최악의 밤들을 목격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최소한 그 이틀 밤 동안 1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란에서 인터넷이 처음 몇 밤 동안 끊겼을 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시위하세요. 기관들을 점거하세요. 거리로 나가세요. 우리의 도움이 곧 도착할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때와 같은 시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란인들은 아직도 인터넷이 없어요. 대통령이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말의 결과를 이해해야 해요. 제가 올렸던 시위자는 가족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저는 거리로 나가 시위하겠다고 했고 그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혁명이 피로 대가를 치른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힘들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면 고통이 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그렇게 할 거라 믿어요. 정말 바라고 기도해요, 쇼샤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평범한 사람들이 뭘 보고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소비하는 건 분명해요. 인터넷이 차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에서 온 콘텐츠도요. 저도 화면을 보며 그냥 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려고 수백 개의 시신 가방을 여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은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 수천 달러의 뇌물을 내고 자백서에 서명하고 사과 영상을 녹화해야 하는 상황도요.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게 들릴 수 있지만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당신은 또한 그들이 반역자이자 반체제 인사였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가장하도록 강요받고 있어요. 3살배기 딸을 위해 약국에 약을 사러 간 아버지와 딸이 그의 품에서 총에 맞은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그리고 그 남자 최고 지도자가 말하는 걸 보면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 힘들고 또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진짜 악을 알아보는 방법을 실제로 모르는 사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모든 것이 도덕적 상대주의잖아요. 하지만 제국주의 서방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고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요. 악을 직접 봤으니까요. 하마스는 악이고 그들이 자기와 우리 아이들에게 한 짓을 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악을 알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은 로저 워터스를 옹호하는 저 멍청이들과 그 바보들,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살해당해도 누구도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본성을 드러냅니다. 저에게는 이게 아주 분명해요.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저는 우리 눈앞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홀로코스트를 생각할 때 마치 다른 세계, 다른 우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아니에요. 세뇌와 주입식 교육, 눈앞에 악을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뒀다고 했으니까 학살은 멈췄어. 라고요. 사실 그게 무슨 의미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인터넷도 없고요. 네, 우리는 그곳에서 영상과 사진을 보고 사람들의 증언과 호소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멈춘 건 아니에요. 불이 꺼지고 공개적으로만 안 할 뿐 병원에서 머리에 총을 쏩니다. 그 중에는 최고 지도자를 찬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아주 어린 나이에 이루어지는 정말 깊은 수준의 세뇌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마스도 이렇게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순교자들이 이렇게 길러진다고 설명하려고 할 때 이런 설명을 해도 사람들은 이해하거나 보려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이들은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정말 원하는 이란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은 미국에서 새로 시작하려 도망쳤고 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가족을 중동 강국이던 고향에 데려가고 싶어요.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두가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들려서 정말 역겹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미국의 개입과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이에요. 미국이 주도했고 이스라엘도 일부였어요. 모사드 작전은 아니에요. 네. 제 말은 이 모든 게 정말 가식적이고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세뇌당했어요. 그 깨어있는 사람들, 서구 사회는 유대인들과 서구의 가치관에 대해 세뇌당했죠. 이런 것들과 비교하면 서구의 가치관이 훨씬 나은데도 말이에요. 그들 자신도 세뇌당한 거예요. 우리는 세뇌된 세상과 마주하고 있어요. 그들은 눈앞에 악도 못 봐요. 알겠어요. 이제 다른 악으로 넘어가 볼게요. 하마스 바로 우리 국경에 있는 그 단체 말이에요. 정말로. 네, 그들은 같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상기하자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 하마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들은 10월 7일의 후원자였어요. 카타르 같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들은 헤즈볼라의 최대 후원자이기도 해요. 그들은 국민이 굶주리고 물도 없을 때조차 헤즈볼라에 10억 달러를 보냈어요. 나스랄라가 지옥에서 썩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암살당한 이후로요. 그러니까 이란 이슬람 정권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과 미국인을 죽이기 위해 충분한 테러를 수출하려고 자기 국민들을 희생시킨다는 걸 모두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알겠어요? 평화위원회라는데 평화에 대해 말조차 할 수 없다면 이게 맞는 이름인지조차 모르겠네요. 이번 주에 평화위원회가 발표됐어요. 조금 혼란스러워요. 평화집행, 의전, 자문 등 여러 위원회가 두세 개 있는데 어디에도 여성이 없어요. 아, 놀랍지도 않네요. 하지만 터키와 카타르가 이 평화위원회의 일원이 되도록 지명되면서 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여우에게 닭장을 맡긴 셈이죠. 아니면 하마스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마스를 다루라고 맡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스라엘과 미국 관계에 실제로 문제가 될까요? 잠시만요. 카타르와 터키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와 국경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뭐가 잘못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물론 말도 안 되죠. 그 사람들이 할 일이라고는 그냥 뭐랄까 더 좋은 터널을 만드는 거죠. 그냥 에어컨이 더 잘 나오는 터널이 될 거예요. 저전역에 와인도 즐길 수 있는 고급 터널. 그게 제가 원해요. 치프지. 지부이. 네. 하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 세상에. 네. 이렇게 세계적인 무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 중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테이블 위에 돈이 있는 한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고 외교적인 이유로 이게 훨씬 낫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외교적인 이유라면 암흑의 돈을 받고 비행기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외교적인 목적이라면 적과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어디서 선을 긋고 아니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정말로 악을 집 안으로 들이고 식탁에서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해요. 아니면 아예 들이지 말아야죠.
그들은 지금 세계에서 무슬림 형제단의 두 거점인 카타르와 터키를 끌어들여서 누구의 무장을 해제하려는 걸까요? 참고로 미국 행정부는 무슬림 형제단을 금지시켰어요. 일부 지부만 금지했고 이름을 언급하지 않은 지부는 터키와 카탄번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터키 외무장관도 우리가 이스마일 하니야 암살 후 그를 공개적으로 칭송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스마일 하니야를 칭찬한 사람이 가자지구에서 하마스 무장 해제에 일부 책임이 있기도 해요. 네, 정말 말도 안 되죠. 벨라미 씨가 말한 돈 문제와 이걸 이란과 연결하는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가장 충격적인 보고서나 의견은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문제 때문에 미국이 공격하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원하지 않는 건 무역이 자유로운 이란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원유가 너무 풍부해서 그렇게 되면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그게 이 나라들의 영향을 미치게 돼요. 석유 가격 때문에 9천만 명이 인질이 됐다니 믿기지 않아요. 정말 그런가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네,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고 농장을 통제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지도 보이시죠?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마두로 관련 일이 있을 때 미국인들은 석유 때문이라 했지만 그들은 우린 상관없어 라고 답했어요. 그래, 그냥 그들을 들여보내고 석유를 가져가.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란 사람들도 석유 가져가고 문제 해결해주고 우리를 학살한 악을 처리해달라고 말해요. 계속 그렇게 말해왔어요. 그게 필요하다면 골라서 가져가. 솔직히 우리가 거꾸로 된 세상에 사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뒤바뀐 세상이요. 사람들은 눈이 멀어 앞에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이란 국민들께 전하고 싶어요. 만약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분명히 해외에 계신 이란 디아스포라 분들께도요.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데 따르는 결과를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이곳에서도 느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걸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미국의 대응이 가자 국경 문제, 평화, 그리고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부적으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행정부 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런 일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이슬람 공화국만 해도 로비와 소프트 로비에 수십억 달러를 쏟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워싱턴에서도 그들은 특정한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많은 것들을 퍼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현재 야당 지도자가 없다는 것인데 물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란 31개 주에서 레자 파흘라비를 외친다는 소식이 있어요. 모두가 그를 사랑하나요? 아니요. 그는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야당 지도자죠. 또한 친서방적이며 민주주의를 지지합니다. 서방이 왜 망설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허위 정보 캠페인이 반대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카타르에서도 같은 상황을 봤어요. 그것이 바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미국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로비를 했던 이유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스티브 위트코프에게서 봤던 잘못된 이념이에요. 이슬람주의 이념을 가진 사람들과 협상하거나 어떻게든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그들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악마와는 협상할 수 있어요. 악마와 협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비트코프가 원하는 거예요. 테러리스트와 협상 불가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들의 가족을 데려와 처리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경 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비트코프도 지도자들이 나라 이익을 생각한다고 가정하죠. 하마스, 하즐라, 후티, 이란 이슬람 공화국 모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전제로 협상하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이슬람주의 지하디, 극단주의자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이념을 생명이나 사람보다 우선시하죠.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생명을 맨 마지막에 둬요. 그들의 이념, 아주 독성이 강한 이념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위해 살아요. 그건 일종의 죽음 숭배 집단이에요. 그리고 위트코스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 이런 결정을 내려선 안 됩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경고 신호가 있었어요.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목소리의 메아리인데요. 왜 이란이 남아프리카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이유 없이요? 당신은 항상 남아프리카 관점을 갖는데 이슬람 공화국이 있어서 그런가요? 저는 보고 있는데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 거죠? 마치 이게 그냥 평범한 일인 것처럼요. 네, 마치 그냥 평범한 일인 것처럼요. 마치 그래, 여기가 우리가 뭔가를 보관하는 곳이야. 그냥 창고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도 주소를 모르고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당신 집 전체가 어디선가 온 가구로 다 채워져 있을 거예요. 마치 리허설 같아요. 리허설. 기쁨. 어쨌든 우리는 항상 그렇듯이 상황이 나아지길 기도해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는 자유로운 이란을 보거나 모두가 테헤란에서 쿼드를 출 수도 있어요. 베즈라트 하셈, 인샬라, 제발 신이시여. 좋아요. 넘어갈게요. 매주 상대해야 할 쓰레기가 많으니까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인 것도 알아요. 이번 주 쓰레기, 벨라미부터 말해볼게요. 이번 주 쓰레기는 누구죠? 챙크, 우더 혹은 뭐라고 불리든 간에요. 싱크. 저는 이 남자가 늘 입에 거품을 무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한 말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역겨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속일 필요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걸 보세요. 우리는 지난 20년 동안 그들을 봐왔어요. 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란을 침공해야 해. 우리를 대신해서 이란을 침공해야 해. 좋아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직접 하지 않죠? 이란 정권이 나쁘다는 말 많이들 하죠. 물론 그들이 나쁘지만 사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라크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잖아요. 김정은은 북한에서 국민을 탄압하는 끔찍한 지도자인데 왜 그에 대한 선전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북한을 대이스라엘 구상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으니까 북한의 끔찍한 지도자에 대한 얘기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국가 지원 테러가 걱정되지 않나요? 이스라엘은 테러 국가로 이란에서 2,000명의 시위대를 죽였습니다. 저는 그 정권의 행동이 정말 싫습니다. 이스라엘은 7만 명의 팔레스타인을 죽이고 550만 명을 점령하며 해방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테러 국가가 이라크에 이어 이란에서도 전쟁을 시작하도록 돕고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알겠어요. 사람들은 이란이 이라크보다 4배 크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들은 또 다른 재앙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번에도 이스라엘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하며 모두를 반유대주의자라 부를 겁니다. 저는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거나 폭발할 것 같아요. 그는 잔치하듯 땀을 흘려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저를 신경 쓰이게 한 건 한 가지 질문이었고 그녀는 침착하게 대처했어요. 저를 신경 쓰이게 했던 건 그가 이렇게 말했을 때였어요. 누가 당신을 이란 국민을 대표해서 말하라고 선출했나요? 누가 당신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대표해서 말하라고 선출했나요? 정확히요. 당신이 누구죠? 세상에 이 남자는 계속 그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와 안나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서로 이야기해요. 그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로, 권력의 상징으로, 신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죠. 잠깐만이라도 지금 논의 중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당신도 알고 나도 알아요. 그게 맞나요? 이란과 카타르에서 받는 당신의 월급이 좀 줄어들 거예요. 잠깐 내려갈 뿐이니까. 하지만 믿어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친구. 알다시피 반유대주의에 대해 말하자면 반유대주의자들은 모두 유대인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그들의 시각이에요. 모든 것을 그렇게 봐요. 찰리 커크가 말했듯 뇌가 썩는 느낌이에요. 그들은 모든 걸 그 시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안나 카스파리아는 2,000명이 아니라 500명이 죽었어요 라고 숫자 싸움을 합니다. 그녀는 가자 지구의 수치에 무관심했고 아무 숫자나 말했어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이건 정말 반유대주의라는 뇌의 부패예요. 결국 그걸로 인해 그들이 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여러 번 봐왔으니까요. 정말 멋지네요. 멋져요. 그들은 예전에도 여러 번 비열한 짓을 했어요. 네, 이번 주엔 특히 언급할 일이에요. 고마워요, 에밀리. 당신이 생각하는 비열한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뽑은 비열한 사람도 이번 주 피어스 모건 쇼에 나온 사람이에요. 아만푸르에도 나왔죠. 크리스티안 아만푸르가 테러리스트에게 주목하고 발언 기회를 안 준다면 그게 아만푸르가 아니죠. 하지만 모하메드 미란디는 이슬람 공화국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테헤란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서방 언론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잘 알려진 선정아입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위해 선전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번 주 피어스 모건 쇼에서도 또 그랬죠. 그리고 같은 비판이 반복돼요. 예를 들어 이스라엘이 배우다, 사상자가 많지 않다, 사상자는 이스라엘 때문이다 등입니다. 계속 이런 식이에요. 하지만 이번 주에 그가 최악인 이유는 이런 일들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인터뷰는 이란 국민들의 인터넷과 전화가 완전히 차단된 시기에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란디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줌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지 저한테 말해보세요. 인터넷이 완전히 차단됐고 그는 정권을 위해 일하지도 일부도 아니라고 주장해요. 계속요. 이란의 화이트 심카드는 이슬람 공화국 관련 인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만 특정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추진하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3월까지 인터넷을 차단하겠다고 했고 상황이 바뀌거나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해결해 주길 바랄 뿐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그들이 서방에서 이야기 통제하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리고 미란디는 이슬람 공화국이 사용하는 이 방법, 이 전술의 주요 선정아 중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러 주 동안 제 최악의 인물이었고 이번 주엔 특히 이슬람 정권을 옹호해서 더 최악이에요. 사람들이 거리에서 살해되고 인터넷도 못 쓰는 상황에서 그는 그런 행동을 옹호했어요. 이 역겨운 왜곡된 이야기는 피해자들, 즉 9천만 명의 인질들, 이슬람 공화국 아래 있는 이란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아멘. 그는 정말 역겨워요. 그리고 그의 그 얄미운 미소까지. 항상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는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피어스에 출연한 그의 모습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와 토론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건 피어스 모건에게는 새로운 일이에요. 그들은 출연자에게 다른 사람을 데려올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1대1 인터뷰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데려오거나 그녀를 데려왔죠. 그는 토론에 동의한 적 없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론 그는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네, 정말 제대로 된 쓰레기죠. 또 인터넷 얘기하자면 호메이니와 측근들은 아직도 트위터를 써요. 결국 일부만 인터넷을 쓰는 거죠. 쇼샤나, 이번 주 당신의 쓰레기는 누구인가요? 아니면 여러 명인가요? 차 안에 쓰레기가 많아요. 그들은 버스 한 대 분량이에요. 버스 한 대 가득 쓰레기들이에요. 저는 이 사람들 거의 몰라요. 앤드류 테이트, 닉 푸엔테, 스니코, 트리스탄 테이트, 클라비큘라, 암라오 푸델도 있는데 이 사람도 이런 걸 감탄한대요. 우리는 모두 차 안에 있어요. 곧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 차 안에 있어요. 이의 노래에 맞춰 하일 히틀러를 해요. 가장 재미있는 건 이의 후렴구로 에드워드 할 히틀러, 에드워드 하월 히틀러라고 해요. 하지만 차 안 배긴 남자애들은 흑인 남자애들 때문에 N 단어를 말하기 두려워해요. 그래서 볼스컴백들을 이길 수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라면 어땠을까? 토요일 밤 라이브 스킥이었죠. 더 좋을 수 없었어요. 백인 남자는 한 히틀러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그들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두려워했으니까요. 뭐가 두려운 거예요? 뭐가 무서운 거예요? 당신의 신념을 지키세요. 그 다음에 그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그리고 파티에서, 그리고 또 파티에서요. 오 마이 갓, 벨람이 이 일에 대해 정말 고마워해야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제 차를 고른 후에 이걸 봤거든요.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죠. 그들은 그녀의 파티에 있는데 왜 남자들과 여자들이 거기 있는 거죠? 큰 돈을 받거나 뭔가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면요. 저는 여자들이 이걸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남자 옆에 있지 마세요. 그리고 이 남자들은 마치 여자를 싫어한다고 말해. 여자를 싫어한다고 말해. 여자를 싫어한다고 말해. 예, 여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아, 쟤네는 분명히 게이야. 당연히 게이지. 물론 게이들은 멋지지만 게이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남자들은 별로야. 아무튼 여러분 이 영상들 꼭 봐야 해요. 이 영상들 꼭 봐야 해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요. 그래. 야, 난 악당이야. 진짜야, 친구. 진짜야, 친구. 사람들은 내 트위터 글을 이해하지 못해. 구독해 주세요. 에서 채널 나는 일본에 갈 거야. 얼굴에 왕관을 썼어. 그녀는 남자가 필요하고 평화를 원하며 내면에 여자가 있다. 여러분은 이제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이 여기서 스스로 바로잡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메건 켈리가 이렇게 말할까요? 잠깐만요. 클라비큘라는 젊은 아버지예요. 아니요. 아마 그녀가 다음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일 수도 있어요. 가장 이상했던 점은 분홍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바로 트리스탄, 파티전 트리스탄 테이트였다는 거예요. 멋진 화이트 클로를 들고 있었죠. 진짜 남자라면 그렇게 해요.
앞으로 나가서 닉 푸엔테스에게 말해요. 이 사람이 진짜 N워드, 진짜 니거라고요. 그리고 앤드류 테이트가 배경에서 이 사람이 마지막 남은 진짜 니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자리에 앉아서 닉 푸엔테스에게 자신이 그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해 사과해요. 그리고 나중에 클럽에서 돌아온 후에 스트림에서 다시 등장해요. 왜냐하면 이제 닉 푸엔테스가 어떤 여자와 데이트하거나 여자 번호를 받는 걸 거절했거든요. 그 여자들은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있었죠. 왜 그들이 거기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런 인신매매 소문은 완전히 잠재울 수 없어요. 브라더스가 나서서 말하죠. 그중 한 명 스피드인가 뭐라 하든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고 그러면 그가 나서서 거기에 반응해요. 그리고 뒤에서 푸엔테스가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 브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그 리더가 라고 믿나요? 기독교가 유대인에 의해 시작됐다고 생각하나요? 또는 지도자가 유대인이라 믿나요? 푸엔테스가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 클립들이 정말 많아요. 이 사람들이 릭 푸엔테스를 온건해 보이게 만들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정말 농담 아니에요. 그들은 실제로 정말 많은 것들을 봤어요. 그건 당신의 주제가 아니었어요. 닉 푸엔테스도 당신에겐 벅찰 거예요. 세상에 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질 수 있을까요? 게다가 벨람이 인스타그램 클립을 보면 그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해요. 나는 여자와 저녁도 3시간 동안 마주 앉는 일도 안 할 거예요. 당신이 원숭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피우면서요. 우린 대화가 없어요. But can't get laid anyway. 저는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 다 카테터에 의존하며 엄마 집 지하실에 사는 패배자들이고 우리도 패배자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명성을 얻었지만 저는 이런 일이 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을 실제로 일으키길 바랍니다. 벤 샤피비나가 맞았고 벤 샵이라도 일리 있었죠. 정말 멋지네요. 네, 그건 쓰레기로 가득한 버스였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쓰레기로 저는 정말 색다른 선택을 할 거예요.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덜할 수 있지만 사실 그는 꽤 나쁜 쓰레기예요. 그는 영국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청장인 크레이그 길포드예요. 이제 몇 달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은 영국에서 에스턴 빌라와 버밍엄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 도시는 축구 경기, 즉 미국식으로는 사커를 개최했어요. 인기팀 에스턴 빌라와 마카비 텔아비브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난 주장에 따르면 버밍엄은 매우 이슬람주의적인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버밍엄 사람들보다 가자 지구를 대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웨스트 미들랜드 경찰은 온갖 변명을 만들어냈어요. 마카비 텔아비브 팬들이 폭력적이고 위험하며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식이었죠. 그래서 모든 마카비 텔아비브 팬들의 경기장 출입이 금지됐어요. 이런 일은 드물고 보통 매우 폭력적인 팀에만 적용됐지만 마카비 텔아비브는 그렇지 않아요. 마카비 텔아비브 팬들은 시끄럽지만 일반 축구 팬들보다 폭력적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때 TV에 나와서 저는 처음부터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보세요. 결국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본질적으로 버밍엄의 이슬람주의자들이 폭력을 위협했고 경찰은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대응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이슬람주의자들을 상대하는 대신 유대인들을 탓하고 유대인들을 금지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슬람주의자들을 상대하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크레이그 길포드가 이번 주 최악의 인간인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공청회 위원회에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 위협을 밝히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아무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는 항상 이야기를 반만 해요. 그는 이스라엘 팬들을 탓하고 실제로는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이 두려워서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뻔뻔하게도 대담하게도 공개 조사에서 이렇게 말해요. 글쎄요. 당신이 그 특정 질문을 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모든 정보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마카비 텔아비브 팬들에 대한 조작된 파일에 대해 네덜란드 경찰조차도 아니요, 이건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폭력 증거를 완전히 조작했어요. 사실 네덜란드에서도 같은 팬들 상대로 대학살이 있었죠.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이번 주에 그가 은퇴했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연금과 일반 경찰서장이 은퇴할 때 받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은퇴했어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선서 후에도 거짓말했으며 외국 축구팀을 누명 씌우고 이슬람 극단주의자 폭력을 유대인 탓으로 돌리고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레이그 길포드, 당신은 겁쟁이에요. 경찰서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당신이 사는 마을 사람들과 그 마을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 대신 당신은 그저 당신 마을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완전히 굴복하고 휘둘리고 조종당하고 말았어요. 당신은 그걸 다룰 용기도 없었으니 떠난 게 다행이에요. 하지만 부끄럽게 떠났어야 했죠. 당신의 거짓말과 부정직함,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한 리더였던 것에 대한 결과를 마주해야 했어요. 그러니 당신이 떠나서 정말 속이 시원해요. 크레이그 길포드, 이번 주 사기꾼이에요. 이제 진짜 영웅이 필요해요. 그의 얼굴을 보고 당신도 느꼈나요? 축구 경기를 봤어요? 당신은 따로 불려나갔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당신은 유명하니까요. 에밀리. 저는 시온주의자 셔츠를 입었어요. 네, 당신은 폭력적 축구 팬이 되면 안 된다고 했죠. 또는 폭력적인 축구 선수가 되면 안 된다고 했죠. 폭력적인 축구 팬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그들이 걱정하는 점이에요. 이제 영웅들로 우리를 정화해 볼까요? 벨라미 마이는 메이라즈 테흐란인데 그는 가수예요. 그리고 그는 막 돌아온 참이었고 제 생각에 지금 터키로 가는 중이었어요. 막 도착한 상태였죠. 그의 목소리에서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너무 낙담한 목소리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방금 터키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는 모두를 죽이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저는 제 얼굴로 갈 거예요. 그게 다예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잘못하고 있고 가슴에 직접 쏘고 있어요. 무자비하게 모두를 죽이고 있어요. 저는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는 것이 저에게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감정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그 영상은 정말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는 떠났어요. 네. 그는 방금 도망쳤어요. 그는 이란에서 도망쳤어요. 네. 그는 방금 도망쳤고 그리고 그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세상이 꼭 봐야 하고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그들은 몇 명뿐이야가 아니라 그들은 모두를 죽이고 있어라고 했어요. 그래요? 이란 사람들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신이 알다시피 우리 빼고는요. 받은 영상들이 10월 7일과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정말 끔찍해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야기 나눈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한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100명, 200명 이 총에 맞는 걸 목격했어요. 네? 그 야만성과 잔혹함의 정도는 우리가 표지에서 본 것과 맞먹어요. 이건 7세기 야만성이에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벙크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그는 단순히 관심을 끈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가족까지 걸었어요. 모든 걸 걸고 그 순간 관심을 끌어야 한다고 했어요. 지금 바로 긴급하게 관심을 모아야 해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하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영웅들이 있어 감사하고 그를 소개해준 벨라에게도 고마워요. 가슴 아프지만 이런 사람이 더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겠죠. 아니면 좀비가 깨어날지도 모르지만요. 에밀리. 그래서요. 이번 주에 제가 선택한 영웅도 비슷한 주제긴 한데 이번 주에는 이란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놀랐어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은 처음부터 도덕적 명확성과 용기의 목소리를 내온 분이에요. 이란 문제에 관해서 특히 이란에서 시위와 봉기가 시작된 이후로는 더욱 그렇죠. 그는 미국의 지원을 촉구하는 데 매우 앞장서 왔어요. 그는 이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죠. 그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하면서도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왔어요. 그는 며칠 전에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이스라엘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마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의 목소리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야 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목소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그렇게 한다는 건 제가 알기에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는 로비 단체 내의 극단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와 언론에서도 많은 반발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덕적으로 완전히 확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단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즉,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정권 교체와 완전한 해체,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이란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는 이번 주에 레자 팔라비 왕세자를 만나 이란 국민들에게 큰 연대와 지지를 보냈어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신호입니다. 이곳은 이라크가 아니고 이란은 아랍 국가도 아니며 같은 역사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이란의 미래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리고 린지 그레이엄이 이를 위해 훌륭하게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도 중요하죠. 이번 주 저의 영웅은 린지 그레이엄입니다. 네, 그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항상 오른편에 서 있으니까요. 네,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영웅이에요. 에밀리 쇼샤나, 방금 네가 무언가를 떠올리게 해줬어.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야. 나는 페르시아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 페르시아어를 한마디도 이해할 필요가 없어. 그 영상을 보면 그냥 이해되고 들을 수 있어. 6분 30초 전화 통화에 한 여성이 등장해 그녀는 이란 고위 지휘관의 딸이라고 소개하며 페르시아 마나토 뉴스에 전화했다. 그래, 그녀가 직접 보고 겪은 일을 심지어 지휘관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묘사하는 그 감정이 느껴져. 그녀는 자신이 밖에 나가 시위에 참여했고 친구들과 함께 체포되었다고 말해. 그녀의 친구들은 감옥에서 성폭행을 당했지만 그녀는 아니었어. 한 번은 그녀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이 나라에서 말하는 프로텍시아, 즉 인맥 덕분에 동포들과 여성들이 겪은 운명을 피할 수 있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해. 인맥 고마워. 그녀는 위험을 피하지만 친구들은 성폭행이나 살해를 당해. 그리고 6분 30초 동안 이 여성은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느끼는지 영혼을 쏟아내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곧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고 해. 그리고 그들은 멈춰, 자신을 지켜라고 말해. 그리고 그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해. 그녀는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그 용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어. 나는 우리가 자주 이 말을 하지만 이란 사람들은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고 계속 강조해야 한다고 느껴. 그들은 국민적으로 하나로 뭉쳐 있다고 느껴. 그들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 공감하고 자신의 땅과 연결되어 있어. 그들은 그것을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있어. 그리고 아마 그래서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인들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 우리도 그걸 이해해. 우리는 너희가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너는 성공을 원하고 아이들이 그 나라와 국가를 사랑하길 바라잖아. 그리고 이 전화 통화 내가 듣기를 권해. 왜냐하면 네가 말한 것처럼 너는 이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 그리고 네가 직접 들을 수 있어. 이 멍청이들은 돈 받고 앞잡이지만 너는 그걸 부정 못해. 저건 연기도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정말 너무나도 분명하게 전해지는 고통이야. 그래서 정말 부정할 수가 없어. 나는 그걸 듣고 울었어. 내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이었고 10월 7일 전화 통화들과 비슷했어. 나는 이해하지 못했어. 그녀가 내부가 아니라 외국이란 라디오 방송국에 전화했어. 마노토는 대표적 반정부 언론으로 위성 방송을 한다. 위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잔혹한 장면을 피할 방법들이 있어. 나는 그녀가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해가 안 돼. 그녀는 흰색 심카드를 갖고 있을 거야. 그건 내가 들은 이야기 중 가장 끔찍했어. 그때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더는 못하겠다고 했고 자살을 2번 시도했다고 했어. 그래, 그녀는 자살을 시도했고 IRGC가 딸들을 강간했다고 했어. 이 사람들은 역겹고 야만적이니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했어. 이게 바로 그 지도자들이야. 그들은 자기 국민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국민을 잔인하게 대하며 심지어 자기 딸들까지도 그렇게 해. 정말 그녀는 확실히 영웅이야. 그리고 그녀가 자기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막아서 다행이야. 만약 이름을 말했다면 그녀는 죽었을 거야. 고마워, 쇼샤나. 이제 또 한 명, 지금 이란 국민을 위해 큰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마크 레빈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밤에 그는 션 해니티 쇼에 나왔는데 정말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답답하고 화가 난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세요. 테헤란 등 이란 전역거리에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을 뜬 채로 죽어가고 있고 가족들은 그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눈을 뜬 채로요. 깨어나세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일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위구르족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세계 대전을 벌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 일은 미국이 반드시 관여해야 할 일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이란 국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할리우드에서는 핑크가 뭔가를 말했죠. 그녀는 용감했어요. 하지만 다른 할리우드 바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크 러팔로와 신시아 닉슨이 공동 성명서를 내서 비난하는데 일주일 반이나 걸렸어요. 너무 비난하지 맙시다. 유대인들이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쓸데없는 건 제쳐둘 수도 있으니까요. 핑크는 처음부터 입장을 공개했어요. 하지만 마크 레비는 최근 며칠간 미국에서 가장 뚜렷한 목소리를 냈어요. 이란 국민을 대표해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오늘 아침 이란 남성의 트윗을 봤거든요. 해방되면 친구들을 잊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크 레빈, 당신도 그들 중 한 명이에요. 그리고 마크 레빈, 제가 몇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는 항상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죠. 당신은 제 영웅입니다. 이번 주도 훌륭한 청중 여러분과 함께 매주처럼 기도합니다. 란 그빌리가 집으로 돌아와 가족이 존엄하게 장례를 치르길 바랍니다. 그것이 합의였어요. 란 그빌리 집에 올 때까지 2단계로 가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이란의 무고한 사람들이 빨리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도덕적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일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다음 주까지 일어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